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며칠 전에 산책을 하면서 이런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학대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를 생각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거리에서 노인들이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노인이 웃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노인 학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증가일로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이런 운동을 펼치더라고요. 이런 농담이 있죠. 자식에게 돈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돈을 반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런데 다 줘도 시달리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순심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름 지어서 순심이.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하고 주방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 스마트폰 시대, 이 컴퓨터 게임 시대에 잘 컸겠습니까? 주말에는 바빠서 더욱더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관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컸고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혼을 했으며 왜 이렇게 키우려면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 신세를 망쳤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혼한 거,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데, 정말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해서 가르쳤지만 그 자기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자기 아들이 실패한 이유를 엄마 탓을 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자기 인생이 원통하고 허망해서 참는다고 참지만 때로는 너무 울분이 터져서 자식에게는 그걸 쏟지 못하고 혼자 술을 마신다든가, 지금도 간간히 가서 이렇게 시간제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원통해서 그걸 사귀지 못해서 화병이 나려고 합니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들을 그렇게 뼈 빠지게 키웠는데 그 공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 때문에 자기 자식들 인생 망쳤다고 하니까 일면 자기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그걸 파고드는 이 아들이 얄밉기도 하고, 또 자기가 때로는 믿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대개 이렇게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사이고 주변 사람들이 10중 8구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누구한테 학대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못하죠. 더군다나 그 학대의 책임은 자기에게도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절반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가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이야기를 못하죠. 자식들 뭐 어때요? 하면 그냥 장가 가서 시집가서 잘 산다고, 또 없는 소리도 하고, 또 명절이다 뭐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지어낸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자식도 효자고 효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고, 자식들 원망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외주 산업이고 또 경제 산업이고 정보전쟁이다 보니까 역시 있는 집 아이들이 잘 되는데, 자기처럼 없는 집 자녀로 태어난 그 아들, 딸 생각하면 불쌍도 한데, 그들이 자기 철이라도 들어가지고 신세를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빗나가가지고 그렇게 술만 먹으면 원통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니, 학대를 하니. 근데 자식은 그냥 무심결에 스치듯 전화통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수로 꽂히는 거죠.
아주 취약한 부모일수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취약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대 표적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학대 유형에 대해서 노인학대 유형에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학대, 유기학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개는 이 신체 학대, 몸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이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가 많죠. 그 밖에 요즘 증가일로 있는 게 바로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되게 뭐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봉양을 한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또는 뭐 용돈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식주 같은 걸 지원해야 할 때는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살면서도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죠. 또 자녀라도 태어나서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부모한테는 뭐 10,000원 주기 힘들어도 자녀한테는 그 10배 10만원 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 안 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지원은 안 하고 자기만 챙기는 그런 것도 일종의 경제적 학대일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권리, 수당 이런 걸 뭐 빼돌린다든가 뭐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올린다든가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자까지 준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자냐고 원금도 안 갚으면서 또 달라고 하면은 이거 어머니한테 내가 미리 받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고 하고 그런 거 하면 또 잘 사는 자녀들 또 상속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미리 이렇게 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이 부모가 차별 있게 상속하려고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부모는 미리 달라고 하는 것도 서운하고 그 다음에 좀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거기를 더 주려고 해도 아니면 뭐 옛날 사람들 아들 선호 사항이 있으니까 아들 좀 더 주려고 해도 그걸 또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재산이나 권리 그 수당 문제 뭐 그 다음에 재산 처리하려고 할 때 주택연금 들어가지고 연금을 달달리 타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어디에 좀 기부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를 주고 싶다 기부, 증여, 그 연금으로 돌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 고려대 400억 상당을 기부한 김영석 양령의 부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무난하게 그게 결정돼 가지고 거액을 기부한 걸 보면 그 부부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들도 대단하죠. 뭐 몇 억 가지고도 싸우는 걸 저도 이렇게 이제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고향에서도 들리고 주변에서도 참 들린다. 그러니까 죽어도 미리 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미리 안 줘도 이게 이제 상속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게 또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장례차 제가 운전하는 사람하고 상당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도 장례차가 출발도 못하는 이런 뭐 상속 문제라든가 뭐 이 조의금 들어온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을 하고 나가야지 하면서 장의차가 출발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있는 집이 더한다 뭐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얹혀 사는 주제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 50세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비율이 미혼 비율이 일본은 뭐 한 20%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게 생애 50세 될 때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여자는 적지만 남자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얹혀 살면서 오히려 부모한테 뭐 생활비, 용돈, 담배값, 술값까지 다 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오면은 그냥 오히려 그 자기 화를 부모한테 이렇게 푸는 그럼 부모는 이제 그 소리가 어디로 나갈까 싶어서 시골 같은 데서는 정말 그냥 참고 또 참는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창피해서 그리고 자기 책임성이 있으니까 그런 그 경제적 학대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적이잖아요. 이렇게 학대는 복합적입니다. 원망하고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이런 학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기하는가 방임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까지 통합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노인 학대는.
그리고 자식을 맡기고 시골 같은 데 보면 요즘 그 시골 학교에는 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이혼하면은 자녀 시골에다 이렇게 맡기는 수가 많거든요. 맡기고 전혀 뭐 용돈도 안 주고 학비도 안 주고 옷값도 안 주고 명절에 잘 오지도 않고 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소문은 다 나 있지만 동네에 그러면 뭐 와가지고 좀 부모 용돈이라도 주고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이제 재혼해가지고 살면서 아예 그 재혼한 부인이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자식을 맡기만 놓고 부모한테 짐만 떠넘기고 방치해버리는 그런가 하면 뭐 자동차다 보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세금이나 수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부모에게 짐을 지우고 뭐 준다 해놓고는 이제 몇 달 주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어찌 보면 경제적 부담이자 경제적 학대죠. 이런 그 경제적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받은 건 받은 거고 주는 건 주는 거야 하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거 있는 거 미리 빼내려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실비라도 줘야 되는데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이 경제적 학대가 요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요즘 뭐 금전 만능주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이게 돈 앞에 부모도 몰라보는 그래서 자녀가 아들 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뭐고 그러면 노인 인권이란 뭔가 해도 문제가 안 될 때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노인 학대 신고하시오 상담하시오 하면서 전화번호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신고한다는 것 상담한다는 것을 보통 맘 먹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그 아마 광역시 시도에 설치된 모양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노인 학대는 뭐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실상은 주변에서도 꽤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누가 재산을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밝혀지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밝혀져 가지고 뭐 시끄럽다든가 하여간 좀 산다 하면은 뭐 10중 8구는 돌아가신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금전만능주의가 굉장히 강력해서 이 노인학대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원인이 왜 그러냐? 부모가 너무나 무한 책임을 져가지고 부모가 자기 재산이 자녀 재산인 것처럼 그래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알게 만드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부모가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자녀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아주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부모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부모 빌딩은 내 거다. 근데 왜 부모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나한테 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느냐? 그런 이제 원망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의 목적은 자립이잖아요. 그럼 경제적 자립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의존적인 교육을 시키죠. 무한히 지원을 해야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천에서는 용 안 나고 성적은 경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그 순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교육을 안 하죠. 얼마나 이 돈 버는 게 힘든지 아까 순심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식당 일을 하고 그 손님과 주인한테 시달리면서 돈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돈 10,000원이 부자들 10만원, 100만원에 해당된다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절대 수만 따져가지고 자기가 그 이혼 경력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부모 역할을 남녀가 같이 해도 시원찮은데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 마음은 꿀 같아도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녀들만 두니까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서 미안함, 죄책감을 갖고 그게 이제 자녀가 잘 안 풀렸을 때는
그런 경우에 편모스라에서 잘 풀린 경우에는 대단히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잘 되는 수가 있지만 참 그게 쉽지 않죠. 환경이라는 게. 그런데 경제교육까지 안 시켜놓으니까 이 자립심, 경제적 자립심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존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부모의 그 잘못만, 부모가 지원 안 해준 것만, 자기 책임성은 생각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서양 여행 같은 거 좋아합니까? 일본만 해도 얼마나 자립심입니까? 일본만 해도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참 어렵게 꺼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호화스럽게. 그리고 저도 아들만 둘인데 지금 둘 다 결혼 안 했는데, 집 얻으려면 서울에서는 집만 얻으려도 얼마큼 막 3억이다 5억이다 막 7억이다 전세만 해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들들 둘 어떻게 결혼을 시킵니까? 한 앞에 1억 주기도 어려운 재산들이 많은데.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일본은 여행을 많이 하면서 그 일본에서 그런 가치관은 수입을 안 해오죠. 서구 돌아다니면서 1년만 살면 서구 사람 돼버리고, 일주일만 여행하고 와도 마치 그냥 서구인처럼 행세하면서, 왜 그들의 자립정신이라든가 지원을 대학생만 돼도 안 받고.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일단은 여기 지방에서 서울로 보냈는데 용돈, 학비, 그 다음에 방세, 이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부모로서 책임이고, 등록금에 대학 다닐 때 낸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취업해서는 좀, 그리고 큰아들 취업했는데 그 회수했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결혼할 때 나가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절반은 그래도 지불하면서 냈다. 우리도 아들이 취업해서 절반을 이렇게 주니까 그 절반만 해도 사립학교 같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는 데에서는, 비행 빗나가고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일주일만 여행해도 그걸 수입해 오면서 왜 유학 5년 7년 하고도 한국식으로 사냐고요. 한국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모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자녀들도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쯤에서는 그러면은 이 노인 학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인데,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 들어가지고 금방 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그 성인이 된 자녀를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교육에 오래 있었고 명색이 뭐 인생 성형가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의 실상과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전단지를 받고 한번 생각이 나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